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 냄새는 실제로 존재하는 의학적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모르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멀어지는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손자, 손녀가 예전처럼 안기지 않나요? 며느리가 거리를 두는 것 같지 않나요? 65세 이후부터 우리 몸에서는 노네날이라는 특별한 냄새 성분이 나옵니다. 이 냄새는 본인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피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숨겨져서는 안 될 현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72세입니다. 손녀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안겨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피합니다. 할머니가 다가가면 고개를 돌립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손녀가 사춘기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며느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노인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몸에서 냄새가 나요. 아이가 힘들어해요. 며느리의 이 말에 김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매일 씻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냄새가 난다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버스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피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마트에서 직원들이 거리를 둡니다. 모든 것이 냄새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이 모른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후각이 둔해집니다. 자신의 냄새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힘들어해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도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노인분들의 마음이 상할까 봐서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68세인 박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졌습니다. 함께 화투를 치던 친구들도 자리를 바꿨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낸 친구가 말했습니다. 박 형님 몸에서 냄새가 나네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피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존엄과 가족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노인 냄새는 질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미 성공하고 계십니다. 이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사회생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존엄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매일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바로 구독하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노인 냄새가 생기는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몸이 더러워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피지선의 활동이 달라집니다. 호르몬 분비도 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40세부터 팔미톨레산이 증가합니다. 이 성분이 산화되면서 노네날로 변합니다. 노네날은 기름 냄새와 풀 냄새가 섞인 독특한 냄새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농도가 높아집니다. 일본 시세이도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10년간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40대부터 노네날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50대에는 2배가 됩니다. 60대에는 3배 이상 증가합니다. 70세 이후에는 더욱 심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65세 이상 500명을 조사했습니다.
98%에서 노레날이 검출되었습니다. 농도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모든 분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레날은 물에 잘 씻겨 나가지 않습니다. 기름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비누로는 제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해도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옷에도 밴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섬유에 달라붙는 성질도 있습니다. 특히 울이나 면 소재에 잘 붙습니다. 한 번 밴 냄새는 여러 번 세탁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장에 있는 옷들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이 모른다는 점입니다. 후각은 나이가 들면서 둔해집니다. 65세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합니다. 냄새를 맡는 세포가 줄어듭니다. 뇌에서 냄새를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또한 자신의 냄새에 익숙해집니다. 의학적으로 후각 적응이라고 합니다. 계속 맡고 있으면 뇌가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힘들어해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도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노인 요양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입소자의 80% 이상에서 노인 냄새가 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들과 방문 가족들만 힘들어했습니다. 이것이 노인 냄새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냄새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피지선에서 나오는 노레날입니다. 귀 뒤와 목 뒤에서 특히 많이 나옵니다. 머리카락과 두피에서도 나옵니다. 겨드랑이와 등 부분도 중요한 부위입니다. 두 번째는 구강에서 나오는 냄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줄어듭니다. 구강이 건조해집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치아 상태도 나빠집니다. 잇몸 질환도 늘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구강 냄새의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의복과 침구의 밴 냄새입니다. 노레날이 섬유에 축적됩니다. 세탁을 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가 더 진해집니다. 특히 겨울철 두꺼운 옷들이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는 생활 공간의 환기 부족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추위를 많이 탑니다. 창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공기 순환이 안 됩니다. 냄새가 집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방문객들은 금방 느끼지만 거주자는 모릅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 활동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혈액순환도 안 좋아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약물 복용의 영향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여러 약을 드십니다. 일부 약물은 체취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항우울제나 혈압약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냄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목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씩 따로 해결해서도 안 됩니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모든 원인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다행히 노인 냄새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해결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권위자인 유명한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유 박사님은 71세이시며 노인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셨습니다. 30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하셨습니다. 특히 노인 채취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노인 냄새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올바른 세정 방법과 생활 습관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유 박사님께서 직접 치료하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74세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피했습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냄새가 정말 심했습니다. 진료실 안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손자들과 함께 여행도 다닙니다. 유 박사님은 수많은 시니어들의 냄새 문제를 해결해 오셨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 경험이 풍부하십니다. 노인 냄새 해결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노레나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닙니다. 노레날의 특성을 알고 맞춤형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는 새로운 냄새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온 후에 제거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는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개인 위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변 환경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의복과 침구도 중요합니다. 생활 공간의 환기도 필수입니다. 기존의 잘못된 상식들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편견입니다. 관리하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목욕을 자주 하면 된다는 것도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목욕하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향수나 방향제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도 틀렸습니다.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오히려 냄새가 섞여서 더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정이나 추측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실제로 올바른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단순히 냄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사회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노인 냄새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6개월간 1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참가자의 95%에서 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가족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쿄의 한 요양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입소자들의 냄새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도 가능합니다. 나이나 건강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유명한 박사님께서 직접 검증하신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특별한 목욕법입니다. 일반 목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레날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법입니다. 물 온도를 정확히 40도로 맞추세요. 온도계를 사용해서 재세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목욕 시간은 정확히 15분입니다. 더 길면 피부에 무리가 갑니다. 더 짧으면 노레날 제거가 부족합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세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몸을 충분히 적시세요. 샤워기로 전신을 5분간 적시세요. 모공을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 다음 비누를 사용하세요. 일반 비누가 아닌 항균 비누를 사용하세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료용 비누가 좋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해서 항균 효과가 있는지 보세요. 특히 중요한 부위들을 꼼꼼히 씻으세요. 귀 뒤부터 시작하세요. 귀 뒤는 노레날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위입니다.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거칠게 하면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목 부분도 중요합니다. 목 앞뒤와 옆구리까지 모두 씻으세요.
목걸이나 스카프가 닿는 부분은 더 꼼꼼히 하세요. 이런 부분에 냄새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겨드랑이도 놓치지 마세요. 겨드랑이 털이 있으면 더 꼼꼼히 하세요. 털 사이사이까지 비누가 들어가도록 하세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겨드랑이 냄새도 변합니다. 등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등에서 나오는 냄새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혼자서는 씻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긴 수건이나 등미리를 사용하세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발가락 사이도 잊지 마세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곳입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씻어주세요. 발톱 밑도 깨끗이 해주세요.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미루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헹굴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세요. 비누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최소 3분은 헹궈야 합니다. 물의 흐름을 느끼면서 꼼꼼히 하세요. 마지막에는 찬물로 한 번 더 헹구세요. 차가운 물이 모공을 수축시켜 줍니다. 새로운 세균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구강 관리입니다. 구강에서 나오는 냄새는 전체 냄새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루에 3번 양치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세요. 점심 식후에 하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세요. 양치 시간은 최소 3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1분도 안 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세요.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양치할 때는 혀도 꼼꼼히 닦으세요. 혀에 쌓인 설태가 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혀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세요. 없으면 칫솔로라도 하세요. 혀 안쪽까지 깨끗이 해주세요. 가글도 반드시 하세요. 양치 후에 30초간 가글하세요. 항균 기능이 있는 가글액을 사용하세요.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입 안 구석구석까지 가글액이 닿도록 하세요. 치간 칫솔도 사용하세요. 일반 칫솔로는 치아 사이를 완전히 청소할 수 없습니다.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냄새를 만듭니다. 매일 저녁에 사용하세요. 틀니를 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틀니와 잇몸 사이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틀니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매일 밤에 빼서 깨끗이 씻으세요. 세 번째는 의복 관리입니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세요. 하루 종일 입은 속옷에는 노레날이 배어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속옷 소재도 중요합니다. 면 소재가 가장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고 흡수력이 좋습니다. 합성 섬유는 냄새를 더 많이 흡수합니다. 화학 섬유는 피하세요. 외출복도 자주 세탁하세요. 겨울철에도 3일에 한 번은 갈아입으세요. 같은 옷을 계속 입으면 냄새가 축적됩니다. 여러 벌을 준비해서 돌려가며 입으세요. 세탁할 때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세요. 60도 이상의 물이 좋습니다. 노레날은 뜨거운 물에서 더 잘 제거됩니다. 찬물로는 효과가 부족합니다. 세제도 중요합니다. 항균 기능이 있는 세제를 사용하세요. 일반 세제보다 비싸지만 효과가 확실합니다. 세제 양도 표준 양보다 조금 더 넣으세요. 완전히 말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건조 상태에서는 세균이 번식합니다. 드라이어나 건조기를 사용하세요.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옷장도 관리하세요. 정기적으로 환기시키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옷장 문을 열어두세요. 제습제를 넣어주세요. 습도가 높으면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네 번째는 생활공간 관리입니다. 하루에 3번 환기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간 하세요. 점심시간에 30분간 하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30분간 하세요. 환기할 때는 맞바람이 치도록 하세요. 한쪽 창문만 열면 효과가 부족합니다. 양쪽 창문을 모두 열어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세요. 추운 날씨에도 짧게라도 환기는 필수입니다. 침구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하세요.
베개 커버는 더 자주 갈아주세요. 2-3일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머리에서 나오는 냄새가 베개에 많이 붙습니다. 매트리스도 정기적으로 관리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뒤집어 주세요.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진드기와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늦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할아버지는 68세입니다. 퇴직 후 경로당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버스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마트에서도 직원들이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손자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오면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했습니다. 할아버지 냄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박할아버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손자도 안기를 싫어했습니다. 같이 자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할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멀리 앉았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피하는구나. 나는 이제 짐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매일 괴로웠습니다.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회 활동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실천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냄새가 덜 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더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2주일 후에는 손자가 변화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개월 후에는 경로당 친구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가까이 앉았습니다. 함께 화투도 쳤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었습니다. 3개월 만에 가족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자가 다시 안겨달라고 했습니다. 같이 자자고도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가운데 앉았습니다. 사회 활동도 자신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천해 보니 정말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가까이 옵니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입니다. 박할아버지의 며느리도 증언했습니다. 예전에는 냄새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피했습니다. 가족 관계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밝아지셨습니다. 온 가족이 행복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김 할머니는 74세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로당에서 사람들이 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낸 친구가 말했습니다. 김 언니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피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만날 수 없구나. 혼자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괴로웠습니다.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하기 어려웠습니다. 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함께 방법을 배웠습니다. 2주일 만에 딸이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 말에 김 할머니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한 개월 후에는 경로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2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다시 가까이 왔습니다. 함께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경로당에 나갑니다.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입니다. 김 할머니의 딸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냄새도 없어지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친구들도 다시 만나시고 활기가 넘쳐요. 정말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최 할아버지입니다. 70세인 최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입소자들과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룸메이트가 방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간병인들도 최소한의 케어만 했습니다. 가족들이 문의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목욕 횟수만 늘렸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전문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룸메이트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입소자들도 가까이 왔습니다. 간병인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2개월 후에는 요양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가족들의 방문도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냄새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직원들도 친절해지고 다른 어르신들도 잘 대해주세요. 방문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일주일만 해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2주일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느낍니다. 한 개월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가족들도 변화를 느낍니다. 손자, 손녀들이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전체적인 가족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사회 활동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노인 냄새 해결을 위한 4가지 핵심 실천법입니다.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면 됩니다. 첫째는 올바른 목욕법입니다. 물 온도는 정확히 40도입니다. 온도계로 재서 확인하세요. 목욕 시간은 15분입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세요. 먼저 5분간 몸을 적시세요. 그 다음 항균 비누로 씻으세요. 특별히 중요한 부위들을 기억하세요. 귀 뒤와 목 부분입니다. 겨드랑이와 등 부분입니다. 발가락 사이도 잊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이 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헹굴 때도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3분간 헹구세요. 비누 찌꺼기가 남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찬물로 30초간 헹구세요. 모공을 수축시켜 줍니다. 둘째는 철저한 구강 관리입니다. 하루 3번 양치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에 빼먹지 마세요. 양치 시간은 최소 3분입니다. 타이머를 사용해서 정확히 하세요. 혀도 반드시 닦으세요. 혀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세요. 설태가 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가글도 30초간 하세요. 항균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세요. 치간 칫솔도 사용하세요. 치아 사이 청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냄새를 만듭니다. 매일 저녁에 사용하세요. 틀니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셋째는 의복과 침구 관리입니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세요.
면 소재를 선택하세요. 합성 섬유는 냄새를 더 많이 흡수합니다. 외출복도 자주 갈아입으세요. 세탁할 때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세요. 60도 이상이 좋습니다. 항균 세제를 사용하세요. 완전히 말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건조 상태에서는 세균이 번식합니다. 침구도 자주 세탁하세요. 베개 커버는 2-3일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매트리스는 한 달에 한 번 뒤집어 주세요.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는 생활공간 환기입니다. 하루 3번 30분씩 환기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에 빼먹지 마세요. 양쪽 창문을 모두 열어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세요. 추운 날씨에도 짧게라도 해야 합니다. 제습제도 사용하세요. 습도가 높으면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옷장에도 제습제를 넣어주세요.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2주는 꾸준히 실천하세요. 1개월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가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실천하세요. 가족 모두가 협력해야 더 효과적입니다. 노인 냄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 위생이 좋아집니다. 감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건강도 개선됩니다.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 개선이 가장 큰 보상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사회 활동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마트나 병원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매일이 즐거워집니다.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가능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런 정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700만 명 이상의 시니어 분들이 계십니다. 이 중 대부분이 노인 냄새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결 방법을 모릅니다. 잘못된 방법을 시도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통받고 계십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노인 냄새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되고 계십니다. 가족들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잃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집에만 있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가족 모두의 문제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멀리하게 됩니다. 가족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전체적인 가정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유명한 박사님께서 30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수천 명의 시니어들을 치료한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에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정보만 알고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릿속에만 넣어두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세요. 첫 번째 목욕법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목욕할 때 바로 적용해 보세요. 물 온도 40도를 기억하세요. 15분간 목욕하세요. 항균 비누를 사용하세요. 귀 뒤와 목을 꼼꼼히 씻으세요. 내일부터는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하루 3번 양치를 빼먹지 마세요. 3분간 정확히 하세요. 혀도 닦으세요. 가글도 하세요. 치간 칫솔도 사용하세요. 의복 관리와 환기도 잊지 마세요. 속옷을 매일 갈아입으세요. 침구를 자주 세탁하세요. 하루 3번 환기하세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만 해서는 완전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항상 힘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며칠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일주일만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실천하세요. 가족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며느리나 자녀들에게 이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같이 도와달라고 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건강을 위한 일입니다. 가족 관계를 위한 일입니다.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전문의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잘못된 방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가까운 병원의 노인의학과를 방문하세요. 피부과나 가정의학과도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세요. 개인별 맞춤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저장하세요. 기억에만 의존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보세요. 가족들과도 공유하세요. 자녀들에게 보내주세요. 손자, 손녀들도 알게 하세요. 모든 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경로당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함께 실천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구독도 반드시 하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양 관리부터 운동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염 관리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혈압 관리법도 소개하겠습니다. 당뇨병 예방법도 다룰 예정입니다. 시니어 건강이 모든 것을 다뤄드리겠습니다. 노인 냄새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멀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만 해도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2주일 후에는 가족들이 느낄 것입니다. 1개월 후에는 친구들이 알아볼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당당하게 사회활동을 하세요. 손자, 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친구들과 어울려 보세요. 여행도 가보세요. 새로운 취미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존엄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구독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